자, 지난주 증시가 좋다가 금요일날 막판에 나스닥 위주로 많이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요 이슈는 반도체에 우려가 많이 나왔고 또 애플과 TSMC 이런 반도체 테크 기업들 조정이 나와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반도체 생산 1등 TSMC와 전 세계 스마트폰이자 IT 기업 대장 애플이 조금 안 좋은 이슈들이 나와가지고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 시리즈 발표하고 역시나 또 실망감에 1.8% 정도 주간으로 하락 마무리했습니다. 가격 올린다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 밖으로 미국 기준으로 아이폰 기본 모델 가격 동결하면서 좀 실망 매물이 나왔고, 애플은 보통 행사 끝나고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엔비디아도 젠슨왕이 판다 뭐 이러는데 그렇게 영향이 있는 물량은 아니고 미미한데 그래도 좀 엔비디아도 같이 빠졌고, 테슬라가 10%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반도체 ETF, SOXX 이런 것도 한 2.6% 주간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란 우려 때문에 금리 오르면서 채권도 많이 빠지고 배당주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주 요약을 해보자면 그렇게 되고요. 좀 더 자세히 얘기 좀 해보자면요. 금요일날 갑자기 증시 분위기 좋다가 망침 이슈가 하나 있었죠. 전 세계 반도체 생산 1등 기업인 TSMC가 갑자기 반도체 장비를 다음에 사겠다 이렇게 하는 기사가 나오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훅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도체를 만들려면 장비가 필요한데 장비가 당장 필요 없다는 얘기는 뭔가 반도체 지금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고 수요가 약해진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뭐야 지금 생각보다 회복이 더딘가 안 좋은가 하면서, 특히나 여기 보시면 반도체 장비 회사들 주가가 거의 급락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의 하루 만에 폭락을 해가지고 주간 수익률이 거의 하루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ASM이라고 하는 첨단 반도체 장비 거의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고점 대비 30% 넘게 빠지고 있고 주간으로도 5%, 미국의 반도체 장비들 다 주간으로 6%에서 8%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요가 생각보다 약한 거 아니냐, 회복이 더디다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로이터에서 추측성 기사로 AI 특수가 좋은 건 알겠는데 다른 부문의 둔화를 완전히 커버할 정도는 아니다. 휴대폰,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칩 등 아직도 부진한 분야가 많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TSMC는 사실 확인 응답 안 해주겠다, 떠도는 소문일 뿐이다라고 했는데 시장은 조금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요거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라 그래가지고 변동성이 심한 날인데 이거 찌라시성 기사에 그냥 증시 조정 핑계 삼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영상 보실 때 갑자기 또 급반등할 수도 있고 이 기사 뭐 반박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이래서 조정 핑계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지난주에 하필 일주일 전에 ASM이라고 하는 첨단 반도체 장비 회사의 CEO도 좀 부정적으로 인터뷰를 한 게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요 첨단 장비를 만드는 회사도 최신 장비 주문 일부가 좀 연기되었다라고 하필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역풍을 맞았죠. 차트 보시면 기술적으로 보자면 올해 좀 회복을 하나 싶었는데 다시 요즘 좀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점 대비 하락률이 쭉 회복하다가 다시 낙폭이 확대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파란색 요 선이 장기 추세선인데 장기 추세가 회복하나 싶더니 다시 장기 추세 밑으로 내려오면서 심리가 조금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주간 5% 하락. 근데 뭐 이 CEO도 인터뷰에서 장기 문제는 아니고 단기 이슈다, 조금 수요 둔화되는 거, 회복이 좀 느린 거 이런 것 뿐이다 라고 말했는데, 제 생각에도 조금 단기 주가가 부진할 수 있는데 워낙 첨단 반도체 장비를 거의 독점적으로 만드는 회사여서 이런 조정은 또 못 샀던 분들이나 추가 매수를 노리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TSMC, ASML 이런 반도체 쪽 1등 기업뿐만 아니라 애플마저도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예상 밖으로 가격 동결, 당연히 올릴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지금 뭐 원자재 비용 핑계로 가격 안 올리는 기업이 없다 싶을 정도로 다 인플레이션 반영하면서 제품 가격 올리는데, 이제 애플이 예상외로 신제품 시리즈 가격을 동결하면서 시장에서 주춤하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약간 내려오는 모습인데 급락까지는 아니고 주간 1.8% 정도 떨어지고 고점에서 한 11%, 12% 조금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천하의 애플이더라도 스마트폰 역성장은 피해갈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스마트폰 전반적으로 시장 수요도 좀 둔화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경쟁 심화, 요거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화웨이라고 하는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이 보란듯이 또 아이폰 신제품 발표하는 날 스마트폰 우리 더 팔 수 있다라면서 자신감을 표현하면서 또 애플 주가가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애플 주가 하락하기도 했고요. 실제로도 지금 중국에서도 애국 마케팅 계속하고 있고, 물론 뭐 애플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지만 그래도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원래 경쟁이어서 소송전을 했던 화웨이랑 샤오미라는 두 IT 기업이 있는데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싸우다가 야, 우리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애플 잡자, 애플 때려잡자 하면서 갑자기 극적 화해를 했습니다. 원래 특허 분쟁, 소송 이런 거 있었는데
있는데 다 거두고 이제 우리끼리 힘을 합치자. 일단은 라이센스 이런 거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지금 애플이나 잡자. 이런 느낌으로 애플 경쟁의 주력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애플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해서 주가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 뭐 늘 나오는 얘기지만은 애플 혁신이 없다라는 기사가 이번에도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에 나온 기사들 제가 모아봤습니다. 여기 지금 비꼬는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짤입니다. 아이폰이 10년째 다 똑같다. 이런 기사 나옵니다. 10년 중에 가장 실망스럽다. 아이폰 반응 싸늘. 애플 혁신은 죽었다. 혁신이 사라졌다. 혁신은 어디에? 여기 유행어 수준이죠. 매년 9월마다 나오는 기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애플의 변화가 없다 라는 얘기인데 그건 두고 봐야겠죠. 혁신 없다고 한 지 10년째인데 10년째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정말 지겨울 정도로 맨날 나오는데 애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근데 실제로도 아무래도 조금 기대감이 많이 식은 건 사실이죠. 애플이 당분간 재미없을 거라는 보고서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도 올려놓을 건데 한 증권사에서도 아무래도 천하의 애플이 가격을 못 올린 거는 명확히 수요에 한계가 있는 건 맞다. 애플이 위험하다 이런 거보다는 조금 노잼 장세가 올 하반기 연말까지 펼쳐질 수 있겠다. 애플한테는. 그래서 지금 오른쪽 보시면 지금 원가가 막 오르고 재료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을 텐데 가격 동결한 거는 분명히 안 좋은 시그널이긴 하고 아이폰이 역성장이 전망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부정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 왼쪽 자료가 흥미로웠는데 중국이 그동안 아이폰 많이 팔아줬는데 이제 중국 성장률도 글로벌에 수렴하면서 이제 이미 중국도 아이폰 쓸 사람 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보급이 다 많이 됐기 때문에 예전같이 폭발적인 성장은 이제 중국에선 더 이상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벌써 경쟁도 심해졌죠. 화웨이나 이런 자국 중국산 스마트폰들도 많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옛날 같지는 않다. 또 다른 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새로운 게 등장 전까지는 애플은 조금 약할 것 같다라는 보고서들이 이번 주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애플, TSMC, 뭐 ASML 이런 회사들이 조금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니까 기술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게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 그래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 한 30여 개 모아놓은 지수인데 이게 이제 또 기술적으로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거 아니냐, 좀 쉬었다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AI고 뭐 이런 것들 좋긴 한데 지금 경기가 그렇게 세게 회복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중국도 생각보다 부진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더블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쌍봉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 힘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죠. 좀 이렇게 조정을 받거나 기간 조정을 받거나 할 수 있는데 이건 두고 봐야겠죠. 기술적으로 맨날 이렇게 조정 받는다 하면서도 계속 올라가는 게 또 미국 증시기도 하니까,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하실 필요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주말간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애플 걱정은 정말 연예인 걱정인 게, 혁신 없다던 이 티타늄 아이폰,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지금 예약이 폭주랍니다. 지금 예약 주문 들어갔는데 2개월 뒤에나 받을 수 있답니다. 무슨 자동차도 아니고 지금 주문해도 최소 2달 기다려야 되고요. 그렇게 논란이 많던 중국에서도 애국 마케팅하고 이제 중국산 쓴다고 하는 그 중국에서도 예약 판매 1분 만에 동났답니다. 중국 물량이 제일 빨리 소진됐대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지금 중국도 최소 2달 이상 대기 필요하고, 이게 다 접속 대기 문구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좀 기다려주세요. 앞에 접속자가 많아서 이런 경고 문구 있잖아요. 이런 문구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괜한 걱정을 또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뭐 앞에 뭐 혁신이 없다고 했는데 애플이 혁신 없다고 하는 기사가 더 부끄러워질 정도로 뭐 반응은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우연히 제가 본 기사인데 미국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소년들 대상으로 미국 청소년들 한 20%가 빚내서 아이폰을 구입을 한대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 용돈 받거나 살 텐데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아이폰을 안 쓰면은 막 놀림당하거나 소외될까봐 이런 우려 때문에라도 어떻게 해서든 뭐 쉽게 말해서 부모님 쫄라서 살 수도 있고, 없는 친구들은 막 빚을 내가지고 나도 아이폰을 산다고 하는 설문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거 알고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는 게 이게 아이폰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나 또 마찬가지겠죠. 청소년들 때 현상이기도 하니까 이 정도로 아이폰 이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다 싶기도 하고, 미국에선 거의 필수 소비재급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느꼈고, 그리고 아이폰 가격 동결했다 그랬는데 제가 자세히 뜯어보니까 그냥 딱 기본 모델만 사실상 동결한 거고 다른 부가가치를 엄청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교체 비용,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 비용 또 올리고, 그리고 주변 기기들 있잖아요. 애플 아이폰 사면 또 이것저것 사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하는 클라우드요. 저도 쓰거든요. 아이폰 사진 찍은 거 아이클라우드 저장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상 대용량 요금제 추가해서 더 요금 상한선 올리고, 심지어 아이폰이 미국에선 동결됐는데 한국에서는 환율 반영해가지고 엄청 비싸게 매겼더라고요. 이게 또 논란이더라고요. 아시아 최고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한국이 제일 비싸대요. 아이폰 기본 모델 기준으로. 환율을 1330원 책정해도 미국보다 비싸고 한 1340, 50원
반영을 해도 한국이 비싸답니다. 그래서 일본 가서 사오신다는 분들도 막 있다는 기사도 나오던데, 아무튼 이렇게 비싸도 사주니까 한국도 애플 유저분들 많으시니까 이렇게 비싸도 사준다는 것 같은 기사가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정도로 충성 고객이 많다 이건 것 같고, 거기다가 이번에도 팀쿡이 내년 초에 비전 프로 출시한다 그랬거든요. 그 내년 초에 한 번 더 애플 성장 동력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애플이 머리 잘 쓴 게요, 여기 있습니다. 이 비전 프로라고 하는 VR, AR 헤드셋 이용하려면 이번 최신 모델을 사야 된대요. 머리 잘 썼죠? 아이폰 15 이번에 나온 고급 사양 프로 모델을 사고, 그리고 이어폰도 최신 모델이 있어야 이 비전 프로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3D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요걸 이번에 제품 공개할 때 했는데, 요거 다 맞추려면 600만원. 그러니까 진짜 제가 봐도 옛날엔 정말 스마트폰 하나, 지금도 스마트폰 100만원 넘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운 단계인데, 이제는 비전 프로라는 이 헤드셋 메타버스 기기가 나오면은 핸드폰에다가 이어폰에다가 요 기기까지 풀 아이템 맞추려면 600만원. 이거 만약에 자녀분들 사주시려면 부모님들 등골이 휘다 못해 이거 진짜 꺾일 것 같은데요. 600만원치 사줄 수 있을까요 이거? 자녀분이 이거 사달라고 분명히 그럴 거 아니에요. 쪼를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하던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엄청납니다. 이게 출시 가격이 464만원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은 또 더 비싸게 부르겠죠. 막 환율 반영해가지고 500만원 부를 것 같은데 진짜 엄청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점점 스마트폰만 가격 동결이지 이런 식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만드니까, 물론 이거 초반엔 많이 안 팔릴 수도 있고 혁신 없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또 애플이 하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성장 동력으로 또 나올 것 같아서, 만약에 제 생각에도 올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3개월 동안 애플 좀 주가 재미없으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때 좀 부진할 때 모아두면은 내년에 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는 지금 애플 호재는 딱히 없으니까, 뭐 역성장 난다, 뭐 애플 중국한테 당한다, 공격당한다 이런 기사 부정적으로 쏟아질 때, 재미없을 때 오히려 역발상으로 주가 조정받을 때 사모아두면은 괜찮지 않을까. 내년에 되게 쏠쏠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 프로라는 또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 예약 판매 주말에 시작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매진에다 폭주라고 하는데, 애플 걱정, 연예인 걱정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얘기 나온 김에, 지난주에 백악관, 정확히는 국회의사당입니다. 국회의사당에서 공식적으로 사상 처음 국회의원들하고 AI 포럼이라는 걸 했습니다. 비공개 AI 포럼을 했는데, 여기 인물들만 해도 짱짱합니다. 제가 이제 AI 어벤져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왼쪽부터 확대 동그림 보시면은 앨런 머스크, 그리고 여기 챗 GPT 만든 오픈 AI CEO 샘 알트만, 구글 CEO, 마소 CEO, 빌 게이츠도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현직 CEO도 아닌데 이렇게 영향력이 막강한가 봐요. 항상 참여합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에는. 여기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저커버그 메타, 여기 지금 머스크랑 저커버그랑 일부러 반대쪽에 앉혀놓은 거 보이시죠? 싸우지 말라고. 양쪽 맨 끝에 앉혀놨습니다. 둘이 주먹 다툼 할까봐인지 몰라도. 둘이 인사는 안 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돼 있고, 뭐 IBM CEO, 그래서 팔란티어라는 AI 기업 있습니다. 이런 CEO들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실상 백악관 국회의사당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해준 AI 어벤져스가 아닌가. 이거 하는 이유는 AI 주도권 선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먼저 규제도 정하고 기준도 선점하고 어떻게 보면 표준을 만드는 거죠. 규제나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또 그 산업을 이끄니까, 요 AI 패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딱 이 기업들 대상으로 같이, 초기 멤버들입니다. 초기 멤버들이 힘이 아무래도 세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팔란티어 CEO, 머스크, 젠슨 황, 구글 CEO, 메타 CEO 이렇게 다 모여서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자라는 걸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냥 참고 차원에서 가져와 봤고요. 이런 행사가 있었다. 표준을 만들고 규제를 같이 만들고 초기 멤버가 될 것 같다. AI 어벤져스 같다. 유망한 것 같다. 장기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라고 느껴서 가져왔고, 이렇게 AI 패권 전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첨단 반도체 만드는, 반도체 회사도 중요한데 반도체를 만들려면 더더욱 고성능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장비 회사들의 이 점유율 순입니다. 여기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불러드리면 1등부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미국 회사, ASML 앞에서 언급드린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KLA 뭐 이런 식으로 쭈르륵 있습니다. 이 기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반도체 장비 독과점 점유율이 더 굳건해졌다. 왜냐하면 더 첨단 장비일수록 후발주자들이 들어오기 힘들고 선두주자들의 수요가 더 늘어난다. 그런 주장입니다. 실제로 2021년에 비해서 2022년 작년에 더 점유율이 세졌다라는 게 이번 주에 나와가지고 저도 한번 흥미롭게 봤습니다. 반도체 장비 시장 독과점이 더 커졌다. 앞으로도 더 커질 예정이다. 왜냐하면 AI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이 장비는 더더욱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라는 주장이고요. 현재 그런 장비들은 탑 10은 미국 4개, 일본 4개, 네덜란드 2개 이렇게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특히나 이런 반도체 이슈 때문에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많이 빠졌고, 대부분 다 각 영역에서 1등, 2등 하는 엄청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많이 빠진 기업들 보이시면 사모을 수 있는 기회로도 삼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 회사를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는 많이 들고 있는데 이번에 많이 빠져가지고 계좌가 좀 쓰라리지만 추가 매수하실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반도체 ETF도 역시나 AI 패권 전쟁이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큰 카테고리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ETF 들고 있습니다. SOXX 요거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빠질 때마다 또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아까 테슬라 나온 김에, 테슬라가 지난주 나홀로 10% 넘게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사실 주가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하루에도 6% 7% 빠졌다 올랐다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이번에 이제 월가에서 갑자기 이제 목표 주가를 크게 올린 영향이 컸죠. 나홀로 좀 급등을 했는데 역시나 이것도 AI 얘기입니다. 슈퍼컴퓨터 덕분에 자율주행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고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보고서를 내면서 테슬라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클라우드 덕분에 기업 가치가 크게 점프한 것처럼 실제로 그랬죠. 테슬라도 지금 슈퍼컴 자율주행 시장이 갑자기 다가오면 새롭게 기업 가치가 평가되면서 훅,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라고 하는데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연말 내년 초에 성장 동력이 또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점해 둬라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250에서 400불까지로 목표 주가를 땡기면서 엄청 올라갔죠. 지금 270불인데 400불까지면 거의 지금부터도 50% 넘게 오를 수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목표 주가 반영하면서 올렸습니다. 물론 뭐 이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또 부정적인 리포트 나오면 떨어지기도 하는 게 주가니까 단기 변동성보다는 이런 이슈가 중장기로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자율주행이 시작되고 그런 건 아니고 조금 길게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주말간에 보니까 테슬라 사이버 트럭도 이제 10월 달에 정식 판매도 하고 예정 행사도 있는데 지금 사전 예약 잘 팔린다 이런 기사들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 연말에 테슬라 호재들이 좀 많아가지고 주가도 좀 반영을 긍정적으로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흐름이 좋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ARM이라고 하는 전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기업 상장을 일단 했는데, 성공적이라고 볼지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는데, 상장 첫날 목요일날은 20% 넘게 오르고 금요일날은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악재가 터지면서 같이 4, 5%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어요. 어쨌든 상장해서 시작한 가격보다는 상승을 해 있어서 대체적으로 뭐 성공적인 상장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빠르면 돌아오는 주에 또 다른 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공모가를 줄줄이 올린다고 합니다. 이제 ARM이 잘 되니까 나도 더 높게 쳐주세요, 기업가치 높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요청이 많아지고 있는 거겠죠. 참고로 월가 입장에서도 공모주 이런 것들로 인한 수익이 엄청 크거든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런 회사들이 상장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버는 게 주 수익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증시를 어떻게든 좀 분위기를 뽐뿌를 넣으려고도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야 청약도 성공적으로 상장도 되고 투자자들도 많이 몰리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또 월가도 돈 벌고 하니까 그런 요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거는 단기적인 관점이었고, 역시나 이번 주 시장 지수는 거의 뭐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오르다가 막판에 좀 빠져서 약보합으로 끝났는데 큰 움직임이 없었고, 요즘 증시가 조금 크게 변동성 없이 조용하긴 합니다. 약간 개별 종목 장세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증시 전반적으로 좀 횡보라서 재미는 없고 이슈도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이렇게 간혹가다 개별 종목들 하락했을 때 지켜보고 계시다가 제가 이제 매주 이렇게 브리핑 해드리니까 좋은 기회에 오면은 추가 매수하는 용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캘린더로 돌아오는 주는 뭐니뭐니 해도 역시 기준금리 결정 FOMC, 9월 FOMC 있습니다. 지금 금리 동결 확률이 98%로 정말 이상한 일이 없다면 금리가 사실상 동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 뭐 11월에 한 번 더 올리냐 마냐는 뭐 그건 이제 아직 절반 이하의 확률이라서 사실상 시장은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9월 달에 새벽에, 9월 20일 새벽에 연준 의장 기자회견도 있고, 또 연준의 경제 전망이라고 하는 점도표라고 있습니다. 점 찍어서 이렇게 경제를 전망하는 그 점도표가 공개되면 또 그거 가지고 알과알부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돌아오는 전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스타카트라고 하는 식료품 배달 스타트업,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으로 치면 마켓컬리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 상장이 다음 주 될지 아직 미확정입니다. 날짜는 안 나왔는데요. 상장된다면 티커는 카트, 외우기도 쉽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상장주 투자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참고용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동결 확률은 98%, 5.5%로 동결이고, 이제 더 올리지는 못할 거라고 시장이 판단하는데 이제 경제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점점 장기화 계속, 이게 물론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내년 6월에 돼서야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이 계속 전망을 미루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고금리 장기화 때문에 시장 장기물 금리, 채권 금리
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꾸 배당주나 이런 것도 많이 빠지고 채권도 많이 빠지죠. 요즘에 채권도 이번 주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증시에 조금 부정적인 요인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주 보여드리고 있지만 조금 시장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유동성에 안 좋은 현상이니까 일단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제 물가도 살짝 반등했는데 이건 이제 시장이 다 알고 있어가지고 크게 뭐 영향은 없었습니다. 물가가 기름 가격 때문에 반등한다. 이건 이제 다 알고 있고 시장이 아직까지는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참고만 하시라고 그래프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요 그래프도 인상 깊더라고요. 왼쪽 보시면 물가가 2020년 1월부터 오른 게 18% 정도 미국 기준으로 올랐는데, 물론 미국입니다. 다른 나라는 뭐 비교가 다 어려우니까 물가가 오른 것보다도 가계의 순자산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영상에서 미국의 가계를 떠받치는 주식과 부동산이 많이 올라준 덕분에 지금 미국 가계들은 되게 해피할 수밖에 없다. 물가 올라가지고 어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라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오른 게 계좌에 찍힌 내 자산의 숫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미국 계신 분들은 해피하다. 카드값이 많이 나와도 버틸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오른쪽에도 지금 뭐 대량 해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도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고는 하지만 결국 소득이 받쳐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 가계가 강력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주장도 있어가지고 이제 큰 충격이 오기 힘들다라는 한편의 또 리포트가 나와서 제가 이거는 카페에 업로드 해드렸습니다. 긍정 부정 관점도 한 번씩 균형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한쪽으로만 보면은 자꾸 판단이 쏠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저도 노력을 하는데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많이 같이 공부해서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리포트들은 카페에 올려두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뉴스보다 좀 더 빨리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들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실시간으로 가장 많이 검색하는지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의 M스탁 어플 내 해외 주식 탭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종목 순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에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검색 많이 하고 관심이 있어 하는 종목은 1위가 역시 테슬라고요. 2위에 애플이나 엔비디아도 올라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 종목 순위만 확인해 보셔도 요즘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들이 관심 많은지 트렌드를 파악하시기에 유용하고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현재 미래에셋증권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 M스탁 어플 내 서비스만 이용해도 이런 다양한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주식이라든지 스마트폰, 헤드셋 등 다양한 경품들을 주고 있으니까 한번 겸사겸사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